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영유아기 시절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바로 배변 활동의 중요성이라고 하죠. 그만큼 평생을 두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원활한 배변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배변 이상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배변 이상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생긴 대로 건강 톡톡, 매주 2가지씩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변자리, 대변을 지리는 현상입니다. 말 못할 고민 오늘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박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면에 이제 대변 자리라고 그랬어요. 대변 자리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대변을 참지 못하고 대변을 속옷에 조금씩 묻히는 것을 대변 자리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대변과 소변의 이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대변 자리는 바로 대변에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변이 참지 못하고 조금씩 나오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구를 낄 때 조금씩 묻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문이 약간 벌어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면서 대변이 약간 묻는 현상을 대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 자리는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변을 지르는 현상, 이걸 대변 자리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거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기가 부족할 때 대변 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살이 말랑말랑하고 살결이 하얗면서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배가 나오는 체질, 또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볼이 통통하게 살이 찌는 체질, 살결이 하얗면서 볼살이 통통하면은 대변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식적이라는 것은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맛있더라도 대변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식적이 오면 바로 대변에 이상이 오는데 그때 속옷에 조금씩 대변을 묻히는 경우가 식적에 해당되고요. 역시 저녁을 과식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누구나 저녁이 맛있죠. 하루 종일 일하고 편안한 시간에 저녁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가 부족하거나 항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대변을 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과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술은 열독이죠. 그런데 이게 진액을 말리고 또 원기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변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로증이 오는데요. 바로 노쇠 현상 일어나는 걸 허로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로증이 되면 소변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한 50m에서 100m만 가면 대변이 술술술술 나와서 어디를 가지 못한다. 이런 허로증에 의한 대변 실금, 대변 자리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부족해지고 기가 부족해지면 방구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정말 점잖은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방구가 자꾸 나와요. 사위 앞에서 장모가 방구를 낀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장모님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이때 방구가 나올 때 살짝 대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백자라는 것은 피부가 하얀 사람이라는 뜻이죠. 피부가 하얗다는 것은 기가 호하기 쉽다. 그 다음에 눈썹이 진한 사람인데요. 눈썹이 진한 사람은 다혈소기입니다. 다혈에 의해서 병이 오진 않아요. 기가 부족돼서 병이 오죠. 다혈소기니까 다혈에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소기에서 병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가 부족돼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썹이 진한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뭘 하면 한 곳에 쏙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가 부족하면 특징이 있어요. 자꾸 한숨을 쉽니다. 왜? 가슴이 기에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숨을 쉽니다. 또 기가 부족하면 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배가 나오면 복부 율동이 안 되니까 항문 쪽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항문 쪽에 힘이 약해지면 바로 대변을 절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대변 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은 위장병이 오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변을 절도를 맺지 못하는 대변 자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은 너무 무엇이든지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때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입에 땡기는 대로 먹으면 바로 이런 대변 자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가 크거나 긴 사람, 이건 뭐냐? 코가, 남자가 코가 길다면 기가 허한 겁니다. 여성이 코가 길고 크다면 기가 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코가 크면 어떠냐? 배가 찬 거예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차다는 것은 복부가 율동작용이 잘 안 되고 장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스도 잘 차고 가스가 나오면서 바로 대변이 실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가 큰 사람들 보면 변비가 되거나 또는 설사를 하거나 이게 변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대변이 항상 찝찝해요. 상쾌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치질도 잘 오고 대변 자리 현상도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대변을 지리는 현상의 치료는 선천적으로 올 때는 오장육부의 약인 이공산을 씁니다. 후천적으로 섭색이 잘못돼서 대변 지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전시 이공산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레상에서 위장이 나빠져서 대변을 지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대금음자라는 약을 씁니다. 또 노인이 큰 병을 앓고 났어요. 그래서 기운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대변 지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증손 백출산을 쓰고, 입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이 식적에 의해서 올 때는 평이산을 씁니다. 대변 지린 현상과 동반되는 증상으로서는
머리에서 땀이 나는 거. 머리에서 땀이 나는 거는 양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 팔다리의 이상과 무력증, 소화장애, 가슴 답답해서 한숨을 잘 쉬는 이런 현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대변 지리는 현상을 막아주는 운동이 폐기법입니다. 이게 뭐냐? 항문을 조이는 겁니다. 아침에 선도를 할 때 이 폐기법을 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폐기법을 하면은 그날은 대변을 지리지 않고, 폐기법을 하지 않은 날은 저녁에 보면 속옷에 변이 약간 묻어 있는다,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폐기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인은 그래요. 폐기법을 한 날과 안 한 날은 반드시 차이가 난대요. 나이가 드니까 이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내 손을 잘 보세요. 손을 펴면 항문을 조이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항문을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다시 손을 펴면 항문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죠. 이거 뭐 항문 조이는 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항문 조이는 거를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바로 대변 자리는 현상, 소변 참지 못하는 현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걸 폐기법이라고 합니다. 대변 지리는 사람의 섭생법은 절대로 저녁을 과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가 허한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만병의 근원입니다.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오래 씹어서. 그래야 살이 안 찌고 기가 부족해지지 않기 때문에 대변 자리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걷는 게 좋습니다. 희한한 것은 저희 집에는 간호사들이 들어오면은 얘기를 안 해도 다 걸어요, 밥 먹고 나서. 그런데 이거를 며칠만 안 하면 본인들이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해서 못 배긴다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적게 하기,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대변 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주는 아주 가볍게 기분 좋을 때까지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변 자리는 사람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신 건강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생을 말씀드렸고 폐기법 말씀드렸는데, 이런 폐기법도 하고 섭생을 잘 지킴으로써 대변 자리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첫 번째 주제는 대변 자리, 대변을 지리는 현상에 대한 강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대변을 지리는 현상은 불편함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한참 멋을 부리고 할 17살 남자 학생입니다. 목체형으로 생겼고 눈, 코가 내려먹은 그런 체질입니다. 이 환자는 항상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하루에 2, 3회 가는데 대변이 가늘면서 묽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바로 가는데 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어려서는 속옷에 대변을 지르는 현상도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대변이라고 하면 사실 먹는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대변이 이렇게 자꾸 속옷에 묻히는 이런 사람들은 폭식이나 편식을 하면은 안 되는데, 이 학생은 편식도 하고 폭식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으며,
특징적으로 조금만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 얼굴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면서 내원했습니다만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다른 증상들도 여러 가지 얘기했으나 대변을 지리는 이런 현상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창피하기도 하고 이 현상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진을 하는 가운데 대변 자리는 이런 현상을 문진해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 대변 자리 현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생은 그것을 잘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학생은 코가 길고 내려먹었으며 눈꼬리도 처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코가 긴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배가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가 긴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설사나 변비를 반복을 하기도 하고 대변이 항상 시원찮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평소에 저녁을 적게 들고 식후에 걷는 습관을 가지면 대변에 문제가 덜 생길 텐데 이런 현상, 이런 것도 잘 지키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편식도 하고 폭식하는 습관도 있어서 자신의 약점인 장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대변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개 설사를 한다든지 대변을 찌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지사제를 쓰는 것이 보통이죠. 이것을 쓰면은 헛배가 불고 가스가 차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당시는 대변이 좀 참아질 수 있으나 평소에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생활상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분은 코도 길고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양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선천적으로 위허에서는 이공산을 투여했습니다. 이 이공산이라는 것은 사군자탕 변방으로서 바로 위기가 부족하고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쓰면은 대변이 좋아지면서 대변이 찌리는 이런 현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공산이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투여한 이유는 맥도 허한 맥이 나왔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공산을 복용시켜서 배가 아픈 현상과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폭식하는 습관을 고쳐야 폭식하는 습관을 고쳐야 바로 대변을 지리는 현상과 대변이 설사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린 나이에 박사님을 만나서 치료가 됐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 이 대변의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아무리 잘 치료해주고 중요한 약을 쓰고 알맞은 약을 투여해도 본인이 평소에 섭생을 잘 지키지 않으면 병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항상 얘기하는 폭식,
그다음에 편식, 거기보다 더 몇 가지를 추가하면 바로 저녁을 가볍게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섭생을 잘 지켜야 대변을 지리거나 설사로 고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치료 사례에서도 보듯이 나이에 상관없이 대변자리 참 고통스러운 질병인데요.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헌대가 생긴다.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앉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머리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창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디에 창이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원인이 다 다릅니다. 상체에 나느냐, 하체에 나느냐, 항문 주변에 나느냐, 입 주변에 나느냐, 얼굴에 창이 나느냐, 머릿속에 창이 나느냐, 등에 창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니 창이 나면 항생제나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창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릿속이 헌대가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렇게 딱지가 앉았다가 딱지를 떼내면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딱지를 떼내면 진물이 나고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진물이 나니까 축축해져 가지고 떡지덕지 앉기도 하고 이게 정말 소가 소똥에 앉아서 딱지 앉는 것 같이 머리가 그래요. 가벼운 사람은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고 뻘겋게 일어나고 이런 현상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바로 머릿속이 헐고 딱지가 앉았다 헐었다 딱지가 앉았다 헐었다 진물 났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두창이라고 합니다. 두창 환자들이 많은데 샴푸나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조금 덜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두창의 원인은 풍열입니다. 이 풍열이라는 게 뭐냐면 열생풍하죠. 열이 있으면 풍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과 열이 합해져서 바로 풍열병이 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이 두창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풍열병이라는 것은 머리 이상의 병을 풍열병이라고 해요. 머릿속이 허는 거뿐만 아니라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코가 맹맹하거나 얼굴이 가려운 현상이 나타나거나 두통이 나타나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이런 모든 현상이 풍열병이라고 합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죠. 열은 위로 올라가요.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머리 쪽이에요.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 위쪽이에요. 그래서 풍열에 의해서 두창이 오는데 이 풍열에 의해서 올 때는 그 풍열을 치는 그러한 한약을 써야 바로 두창이 치료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혈이 허한 겁니다. 혈이 허하다는 게 뭐냐면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뚱뚱한 게 아니라 바짝 말랐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들어도 여간에서 살이 안 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혈허에 의해서 두창이 옵니다.
혈이 영화를 못 누리는 겁니다. 혈이 영화를 못 누리면 바로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탈모 현상도 나타나고 머릿속에 뾰루지 같은 게 나타나고 이것이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나고 닦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혈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이 두창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창을 치료할 때는 풍열에 의해서 왔을 때는 방풍통성산이라는 것을 가감했었습니다. 방풍통성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 응용이 가능한데 특히 풍열병에는 방풍통성산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병은 다 풍열병이라고 했어요. 눈이 항상 충혈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헌대가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풍열에서 오는데 약간씩 좀 다릅니다만 요 방풍통성산을 가감해서 쓰면 눈충혈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귀에서 소리 나는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고 머리에서 창이 나는 현상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움이라고 그랬어요. 술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혈이 허해서 두창이 오는 사람한테 주기움이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주자가 들어갔듯이 약재를 모두 다 술에다 법제를 합니다. 법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술로 가공을 해서 술 기운을 넣어주어서 그 약 기운을 머리 쪽으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술에다가 법제를 합니다. 왜? 머리 쪽으로 위에 있으니까 술 기운은 열이잖아요. 주독은 열이잖아요. 열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로 올라가는 약 기운이 그래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한의학이라는 게 참 묘한 학문입니다. 어떤 건 소금물에다가 약을 담갔다가 쓰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술에 담갔다가 쓰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약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수치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약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기움이라는 약을 제가 한의사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귀찮으니까 술에다 법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은 의사에 나와 있는 대로 썼어요. 그런데 술에다 법제를 안 하니까 효과가 안 나. 그 약을 썼는데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술에다 법제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죠. 이만큼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잠을 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는 열이죠. 화하고 열이죠. 열생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열병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영양 부족, 바로 혈이 허해지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안 먹고 살이 안 쪄요. 키도 안 커요. 잘 먹이려고 그러면 조금만 더 먹으면 막 배 아프다 그러고 조금만 더 먹으면 토하려고 그래요. 선천적인 거죠. 원래 태어날 때 잘 먹지 않게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보혈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면 밥 먹는 것도 좋아지고
살도 약간 붙으면서 키도 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영양무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두창은 한의학에서 풍열을 없애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보혈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수한 수치를 거쳐서 치료해야 두창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두창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치료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 사례가 있었나요? 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왔는데 머리를 다 밀고 왔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랐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고 이것을 반복을 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그래도 잘 안 돼서 이렇게 머리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진물이 나고 가렵고 다시 딱지가 않고 또 가려우니까 또 긁으면 또 딱지가 없어지면서 진물이 나서 머리카락이 진물에 이렇게 섞여 가지고 상당히 험악한 상황이 되니까 머리를 다 밀었던 것입니다. 마치 소가 똥에 앉아서 이렇게 덕지덕지 된 것처럼 머리가 그렇게 돼서 도저히 안 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머리를 밀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 어린이는 왔는데 정말로 바짝 말랐더라고요. 바짝 말랐다는 것은 바로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혈이 영화를 누려야 살이 좀 붓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서 피부도 윤택해지고 머리카락도 제대로 되는데 혈이 영화를 누리면 바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진액을 말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발진이 생기고 이 발진이 생기면 가려워지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거기에 비듬도 생기고 딱지가 않고 이게 또 더 심해지면은 딱지가 띄어지면서 긁어서 딱지가 띄어지면서 진물이 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열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죠.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가려운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혈이 영화를 누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혈이 영화를 누리고 진액을 쳐주기 위해서 사물탕이라는 약을 주제로 한 이러한 약을 투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를 가라앉히는 그런 약을 추가했죠. 그래서 그 약을 바로 감이 주기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의 특징은 약들 하나하나를 술에 수치를 해서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술에 담갔다가 말려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술 기운을 살짝 넣어주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술이라는 것은 열독이니까 위로 올라가죠. 말하자면 약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서 머릿속에 나는 두창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술에 법제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창이 어느 곳에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치료 처방이 다른데
이 처방도 이 가미주기움이라는 처방도 두창에 쓰는데 그러한 수치를 제대로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치를 하지 않고 가미주기움을 썼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치료 결과 어땠나요? 네, 이 어린이는 이 가미주기움이라는 약을 쓰고 머리에 창이 나는 현상이 좋아지면서 혈이 영화를 누려서 살도 좀 붓고 또 키도 제대로 크고 해서 20년 후에 다시 내원했는데 태권도 선수가 됐더라고요. 말하자면 아주 건장한 이렇게 청년이 돼서 내원했는데 바로 그때까지도 머리에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이라는 병은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고 제대로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을 고생할 수 있는 건데 어려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대변 자리와 두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